염태영. 그는 1960년 수원 율전동에서 태어났다. 당시 철도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와 평범한 농촌의 아낙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이남 삼녀 중 맏아들로 태어난 그는 화목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평화로운 유년기를 보낸다. 5살 되던 해에 고등동으로 이사를 하고 내산 초등학교에 입학한 염태영은 어려서부터 그림의 소질을 보였으며 여러 번의 입선으로 어깨를 우쭐대기도 했던 명랑한 소년이었다. 학교 생활도 모범적이었지만 우등상을 놓치지 않았던 성적 덕분에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행복한 소년 시절을 보낸다. 하지만 그의 행복에 대한 시샘 때문이었을까? 태영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희망과 사랑이 가득하던 가정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수성중학교 1학년 재학 중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고혈압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가정의 기둥이자 삶의 쥐표처럼 바라봤던 아버지의 죽음은 태영에겐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큰 충격이었다. 이때부터 태영은 그림에 더욱 애착을 보였고 또한 정신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종교 생활을 시작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울어가는 살림살이는 태영에게 삶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 아픈 기억을 추스르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던 태영에게 운명은 또 한 번의 시련을 주었다. 수성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마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행복하고 단란하던 가정에서 단 3년 만에 부모를 잃고 소년 가정이 된 태영은 이때부터 학업에 더욱 열중하기 시작한다. 시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했던가. 부모를 잃은 충격과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해 태영은 누이와 함께 두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면서도 학업에 열중해 장학금을 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냈고 1980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1980년 당시는 유신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시대였고 민주화 열기가 사회 전반에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은 태영으로 하여금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만 매달리지 못하도록 했다. 광주의 무고한 죽음은 태영이 시대의 소멸, 젊은이의 의무에 눈뜨게 했고 학생운동에 나서게 한다. 학교와 거리의 시위 현장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던 태영은 수원에 설립된 화홍야학에 참여하면서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하지만 태영에게 닥친 시련은 부모님과의 이별로 그치지 않았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부모님의 빈자리를 메워주시던 할아버지마저 중풍으로 쓰러져 2년 넘게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고 곧이어 할머니마저 태영의 곁을 떠나게 된다. 이때 태영은 심각한 고민에 직면한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 어린 두 동생을 책임질 것인가. 오랜 고민 끝에 태영은 결국 두 동생을 선택한다. 태영은 가장으로서 두 동생에 대한 책임을 다한 뒤에 사회에 대해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는 친구들에 대한 빚을 갚겠다고 다짐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첫 번째 직장인 미원에 입사하면서 태영은 사회초년병으로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는 기업의 일선 현장을 발로 뛰며 기업 운영의 감각을 익혀나간다. 누구보다 따뜻한 가정을 원했던 태영이 초등학교 동창생인 강옥형과 결혼한 것도 바로 이 즈음이다. 이후 삼성건설로 옮긴 태영은 대기업의 조직 생활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기업의 경영 기법과 경제 방식을 체득하고 한국 경제의 흐름에 대한 안목을 갖추게 된 것도 바로 이때다. 그가 기술계통의 고시로 통하는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바로 이 즈음이었고 그는 동료들에 비해 빠른 성장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태영의 능력을 눈여겨본 두산그룹이 태영을 이사로 스카우트하기에 이르러 그는 30대 중반에 대기업의 이사가 되는 놀라운 사회적 성공에 이르게 된다. 10년여의 기업 생활,
태영에겐 성취의 과정이자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태영이 잘 나가던 대기업 생활을 정리하고 환경운동가, 시민운동가로 180도 인생 전환을 실행한 것은 막내 동생의 결혼 직후였다. 그는 막내 동생이 결혼하면서 동생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10년 전에 했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 이사직을 포기하고 다시 사회봉사의 길에 전면적으로 나서게 된다. 환경운동가, 시민운동가의 길을 선택한 태영은 1994년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창립하고 초대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수원 지역에서의 시민운동을 시작한다. 시민운동가의 초보딱지를 떼일 쯤이던 1996년 수원 전복개가 지역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태영은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 구성을 주도하고 사무국장을 맡아 실무를 진도 지휘했다. 이윽고 1년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의 결과 수원천을 국내 최초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시민운동을 성공시켰고, 이러한 그의 성과는 KBS 지역대상 본상 수상으로 빛을 더했다. 태영은 그 이후 유엔의 결의에 따라 진행되던 지방의제 20일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원의제를 창립했고 경기의제와 전국의제를 만들어 초대 사무처장을 연거푸 맡으면서 시민운동 분야에서도 그의 능력을 펼쳐나간다. 또한 수원시와 경기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 환경부 정책심의위원 등을 맡으면서 새로운 도시 설계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었고, 수원에서는 사단법인 녹색환경연구소를 만들어 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그를 2002 세계환경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유엔 환경회의에 한국인 대표로 발탁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2002년엔 이 회의 준비를 위한 동아시아 준비위원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이제 태영의 무대는 수원과 한국을 넘어 세계로 넓어진 것이다.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로부터도 능력을 인정받은 태영은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균형 발전과 분권, 환경 보존과 국토 개발 등 주요 국정의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능력을 검증받아 대통령 국정과제 담당 비서관으로 발탁되기에 이른다. 대통령 비서관이 된 지금도 그의 모습은 변함이 없다. 올바른 시대 정신을 고민하고 한 걸음 앞서 실천하는 시민운동가의 모습, 실력을 갖춘 전문가이자 겸손한 공직자의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수원과 함께 있는 것이다. 염태영, 그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수원의 아들이다. 수원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수원을 떠난 적이 없는 진정한 수원의 아들, 그 염태영이 오늘도 달리고 있다.